앞에서는 상속증여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세금을 줄이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현명한 절세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전증여, 즉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일단 상속증여세율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1억 원까지는 10% 세율, 5억 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 원이 넘게 되면 10억까지는 30% 세율이고요.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무려 40% 세율, 그리고 30억 원이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율 40%가 적용되는 분들은 바로 과세표준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분들일 텐데요.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부모님이 자녀에게 미리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증여공제로 5천만 원을 공제받은 뒤에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서 10% 세율을 적용하면 약 1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만일 지금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시간이 오래 흘러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1억에서 3억으로 오른 뒤에 그때 증여한다면 20% 세율이 적용되면서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상속이 되면 오히려 세부담은 더 커집니다. 다른 상속재산을 포함해서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는 분이라면 40% 상속세율이 적용되면서 상속세가 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리 증여했다면 1천만 원이면 됐었는데 나중에 증여하려다 보니까 증여세로 4천만 원, 아니면 상속세 1억 2천만 원으로 세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세부담이 커졌을까요? 자산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전제를 한다면 자산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미리 증여를 해두더라도 상속세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모가 사망하면 그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해서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속세를 계산할 때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증여 재산과 사망 당시 남겨놓은 재산가액이 합산되면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증여세 외에 추가로 상속세를 일부 더 내야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세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급적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증여해서 이왕이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이상 더 살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증여를 망설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설령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서 사전증여 재산이 합산이 되더라도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령 예전에 5억 원을 증여했는데 9년 만에 상속이 일어나서 상속세를 추가로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가액은 9년 전 증여가액인 5억 원일까요? 아니면 지금 시가인 10억 원일까요? 당연히 9년 전 증여 당시 가액인 5억 원으로 합산됩니다. 만일 증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상속이 일어난다면 지금 가격인 10억 원으로 상속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훨씬 더 많이 내셨을 겁니다. 이처럼 재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현명한 절세 습관, 두 번째는 나눠서 증여하기입니다. 이 증여세는 증여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여세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같은 재산을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두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가정에서 착안된 방법이 바로 손주증여입니다. 현명한 할아버지는 손주증여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까지 절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증여세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주에게 증여할 때 오히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본래 할아버지, 자녀, 손주 순으로 순차적으로 증여하면 총 2번의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를 2번 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자녀를 생략하고 손주 세대에게 곧바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 증여세율에 30% 할증을 붙여서 증여세를 더 내도록 그렇게 세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주에게 증여하면 절세가 된다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가령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 자녀는 증여세로 1,94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만일 2억 원을 자녀가 아닌 손주, 특히 성인인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할증이 붙어서 약 2,52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2억 원을 성인인 손주 2명에게 1억 원씩 나눠서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 각자가 5천만 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것이고요. 그 결과 각각 630만 원씩, 둘이 합해도 1,26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자녀 1명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손주 2명에게 나눠서 증여했을 때 약 7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현재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주에게 미리 증여해 놓으시면 향후 상속세 부담까지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해 두더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만일 지금 2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7년 뒤에 사망한다면 지금 증여한 2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추가로 또 내야 되는데요. 상속세율이 40% 적용되는 분이라면 결국은 8천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됩니다. 물론 증여받을 때 낸 세금은 공제되고 차액분만 내면 되지만 그래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자녀가 아닌 손주 2명에게 증여해서 5년만 지난다면 증여세 1,260만 원 외에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주에게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세도 피해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고령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앞으로 10년까지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이런 장점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는 손주에게, 손주에게 증여한 이후에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와 손주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는데요. 아쉽게도 며느리와 사위는 딱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공제는 작은 편이지만 손주한테 증여할 때처럼 증여세가 할증되지도 않고요. 일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즘은 손주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에게도 증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손주와 며느리에게 분산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도 줄이고 그리고 5년만 지나면 상속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